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나다니엘 호손의 책, 큰 바위 얼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진짜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일까? 큰 권력을 쥔 사람일까? 아니면 이름을 널리 떨친 사람일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고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불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책, 큰 바위 얼굴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려 170여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큰 바위처럼 그 가르침이 묵직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이지요. 호손은 180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품들을 써왔습니다. 인간의 죄와 양심, 그리고 영혼의 문제, 이런 깊고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었지요. 그가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한 것은 1850년이었습니다. 무려 176년 전의 일이지요. 여러분, 176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말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이 책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어느 깊은 골짜기,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입니다. 그 골짜기의 한쪽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산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 개의 큰 바위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로 거대한 사람이 산 위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산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그 얼굴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고, 구름이 드리우면 그 얼굴이 사색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고, 노을이 질 때면 그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바위 얼굴은 그냥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을의 수호신이자 오래된 친구이자 말없는 스승이었지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골짜기에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날, 이 마을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지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이 골짜기에서 태어나 이 골짜기에서 자라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었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서 사는 조용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였죠.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어니스트는 오두막집 앞에 나란히 앉아서 저 멀리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큰 바위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예시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단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야. 그 사람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자애로우며 누구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거란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어린 어니스트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은 마치 어니스트를 향해 따스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꼭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예시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져서 평생토록 우리를 키워줍니다. 어니스트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한마디 이야기가 어니스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어니스트의 평생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니스트는 그날부터 매일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보며 자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들에 나갈 때도, 한낮에 땀을 흘리며 일할 때도, 해질녘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는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큰 바위 얼굴은 마치 어니스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 거대한 얼굴은 말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어니스트의 가슴에 그렇게 가르침을 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에게는 학교 선생님도 없었고 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사랑과 큰 바위 얼굴에 말없는 가르침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곧고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큰 바위 얼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오늘 나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니스트가 어느덧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마을에 깜짝 놀랄 만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설의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다네요. 우리 마을 출신인 어떤 사람이 멀리 도시로 나가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는군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더골드였습니다. 게더골드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풀면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평생을 돈을 모으는 일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으시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게더골드가 마을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서 그를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어니스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위대한 인물을 만나는구나. 어머니가 들려주신 전설 속의 그 사람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구나.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마차는 금이 번쩍거리고 말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마차가 어니스트 앞을 지나갈 때 한 거지 노파가 마차를 향해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한 푼만 보태주세요. 여러분, 그때 마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 게더골드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동전 몇 개를 땅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동전을 던지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파는 흙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느라 허리를 굽혔고 그 모습을 본 어니스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어니스트는 황급히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더골드의 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게더골드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영악함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입계는 인색한 미소가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동전을 흩어버리는 사람이로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가난한 이를 돕는 척 동전을 던지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저 사람은 결코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게더골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받들었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을 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모은 그 막대한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늙어 병들었고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위대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구나. 큰 바위 얼굴이여.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니스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한 번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어니스트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느덧 청년에서 장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한 올, 두 올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마을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라네요. 우리 마을 출신의 한 사람이 큰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우리말로 풀면 늙은 피와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라네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들떴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아니라 장군이라네.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라네. 분명히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어니스트도 다시 한번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장군이 마을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열었고 야외에 천막을 치고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군악대가 울려 퍼지고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마침내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훈장이 잔뜩 달린 군복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어니스트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장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니스트의 마음에는 실망이 차올랐습니다. 장군의 얼굴에는 분명히 강한 의지와 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이 가진 그 자애로움, 그 따스함, 그 부드러운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얼굴은 거칠고 험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화염처럼 사나웠습니다. 여러분, 강함과 위대함은 다른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무서움을 준다고 해서 큰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강한 힘 속에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들 수도 있지만 그 칼을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쓰는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그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여, 부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요. 그러자 큰 바위 얼굴은 말없이, 그러나 따스한 표정으로 어니스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니스트야, 잘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너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는 계속 기다리렴. 그리고 너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렴. 청취자 여러분, 또 한 번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만나고 싶어하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어니스트는 이제 마을에서 알아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던 사람도, 슬펐던 사람도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의 오두막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또 한 번 마을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드 스토니 피즈. 우리말로는 돌처럼 단단한 얼굴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입을 한번 열면 사람들을 들끓게 만드는 천부적인 웅병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음 대통령감이라고까지 말했죠. 그가 마을에 들어오는 날
마을은 또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다. 이 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다. 어니스트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가득해진 그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정치가가 연설하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정치가의 얼굴은 분명히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윤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당당했으며 콧날은 우뚝했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어떤가요? 어니스트, 이번에는 진짜 큰 바위 얼굴 아닌가요? 정말 똑같지 않은가요? 그러나 어니스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모양이 비슷한 것과 얼굴에 담긴 마음이 같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분의 얼굴에는 분명히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윤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얼굴에는 큰 바위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랑과 지혜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드 스토니피즈라는 그 정치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할 줄 알았지만 그 말 뒤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했지만 그 안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정치가도 결국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했지요. 그러나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니스트의 가장 큰 미덕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늘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고, 이름을 떨친 사람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의 기준을, 자기 마음속의 큰 바위 얼굴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어니스트는 정말로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등은 조금 굽었고 손에는 일평생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빛났습니다. 이 무렵 어니스트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서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학자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어니스트의 한마디 말이 시원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도 주지 못한 위로를 어니스트의 따스한 미소가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찾아왔습니다. 이 시인은 당시 미국 전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의 노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는 큰 바위 얼굴을 노래한 시도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시를 읽고 깊이 감동했죠. 이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분일 것이다. 어니스트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시인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니스트의 오두막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도 시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니스트의 마음에는 작은 실망이 차올랐습니다. 시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시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으신지요? 그러자 시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니스트 어른이시여,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제가 쓴 시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시는 높은 이상을 노래하지만 저의 삶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입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만 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가슴이 찡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데 정작 그 꿈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어니스트는 시인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인의 정직한 고백에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 겸손함. 그것만으로도 시인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어니스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어니스트는 천천히 입을 열어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들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큰 바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애로움으로 빛났고 그의 입계는 깊은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니스트의 옆에 서 있던 시인이 문득 어니스트의 얼굴과 멀리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추고 또한 큰 바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니스트 어른이야말로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이십니다.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온 그 분이 바로 어니스트 어른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니스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이었습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 자애로움도, 그 깊은 지혜도, 그 따스한 사랑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구나.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그분이 바로 어니스트 어른이었구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의 감격을,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을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니스트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기뻐서 환호했을까요? 우쭐해서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니스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분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어니스트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노을빛 속에서 점점 더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 한 번 더 멈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무언가 잔잔한 파문을 남기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이 소중한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 큰 바위 얼굴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골짜기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죠. 언젠가 이 골짜기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둘째,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그에게 말없는 스승이었지요. 정직과 부지런함,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셋째, 어니스트의 평생 동안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소문난 사람이 4명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자, 게더골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두 번째 인물은 용맹한 장군, 올드 블러드 앤 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기는 했으나 자애로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권력 있는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네 번째 인물은 아름다운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자신은 그분이 아니라고 고백했죠. 넷째, 이 모든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애로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마침내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어니스트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어니스트는 평생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진짜 위대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름을 떨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일평생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짓되게 산 사람의 얼굴에는 거짓이 묻어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의 얼굴에는 정직함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얼굴은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늘 위대한 사람을 멀리서 찾지만 사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나요?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흘리신 땀과 눈물, 자녀들을 키우시며 보내신 그 수많은 밤들, 어려운 시대를 견뎌오신 그 굳센 마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쩌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어니스트와 같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오랜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년에 있다는 것을요. 어니스트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은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며 다듬어진 그 얼굴이 마침내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흘리신 땀과 견뎌오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큰 바위 얼굴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니엘 호손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주십시오. 내 얼굴에 새겨진 이 주름들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내가 살아온 이 긴 세월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